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10 일이고요.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오전에 강연회가 하나 있어 가지고 그 라이브 하는 날인데 좀 뺐어요, 뒤로. 그래서 오늘 오후 1 시에 라이브를 좀 했고, 예. 그때 좀 시장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이제 장 끝나니까 또 시장에 빠져버렸네요. 확실히 이제 내일 FOMC가 있잖아요, 새벽에. 그거 앞두고 시장은 조금 뭐 기대 반 뭐 걱정 반도 하면서 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그냥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말씀드릴 내용은 그 미국 시황 좀 마감 상황하고 하이닉스가 미국 상장하고요. 근데 이게 결정된 건 아니고 미국 ADR이라고, 예, 고거 상장을 검토 중이래요. 예. 그래서 그런 보도가 나왔고,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공시를 해서 뭐 여러 사항 중에 하나지만 확정된 건 없다. 그러니까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현대로템이 K2전차 요거 195대 페루에 수출한다는 기사 있었고, 삼성 SDI가 미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 ESS용 LFP 전원 착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실제 이제 언론 보도도 있었던 게 미국의 대형 에너지 기업에 이 LFP 요 ESS용 요거 뭐 공급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주요 글로벌 주요 기관들이 바라보는 내년 금융시장 이제 온갖 자료 다 모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관련된 내용들 한번 설명드리고, 내년 금융시장 어떨 것 같냐 요거랑 하이브, 삼양컴텍, 풍산, IS동소, 삼성 SDS, SK바이오팜, 현대로템 있고요. 그다음에 D램 공급 부족, 건설 두 개 보고서, 그다음 요 보고서 되게 괜찮았어요. 애널리스트 J의 이 서정현 연구원님이 계속 요런 보고서 많이 쓰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요런 에세이 쓸 때 그 뭘 쓰셨냐면, 그러니까 서정현 연구원님이 작년에 현대백화점 썼고요. 기억하시죠? 현대백화점 판교 아시죠? 아니, 판교가 아니라 압구정 본점에 그 이 토지 가치, 예, 고걸 계산을 하셨어요. 하셔서 너무 그때가 주가가 4만 원 후반할 때예요. 지금 거의 9만 원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달 전에 신세계도 썼어요. 신세계 센트럴시티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지분 60, 그 지분 갖고 있죠. 예. 근데 이제서 오릅니다. 참 주가라는 게 그런데, 어쨌든 한번 또 내용 나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석유화학 얘기가 많아요. 두 개. 그리고 엔터 보고서 3 개나 있어서 그냥 뭐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백배의 법칙, 그리고 중소게임사, 예, 얘기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FMC 어쩔라나 일단 대기하고 있다. 뭐 다우는 JP모건이 급락해서 좀 빠졌고요. 나스닥은 뭐 기술주도 혼조세. 큰 특징은 없었습니다. 이게 좀 걱정되는 게 10 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 오릅니다. 벌써 4.186 까지 올라왔어요. 달러 올랐고 유가는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FMC 앞두고 혼조세로 끝났고, 구인 이직 지수, 연준이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지표인데 구인 수요는 많아요. 기업들이 막 채용을 하려고는 하는데 막상 고용 자체는 21만 8천 명이나 줄어버렸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 어쨌든 고용은 둔화되고 있고, JP모건 급락했고,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 그러니까 중국에 엔비디아 칩 수출한다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직접. 근데 중국 정부가 뭐 그러든가 말든가, 예, 기업들한테 H200 칩 쓰지 말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갑자기? 중국이 원한 거 아니었나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는 좀 빠져버렸습니다. 일단 화요일 미국 증시는 큰 이슈는 없었고, FMC 앞두고 혼조세였고, 테슬라가 좀 좋았고요. 예, 마이크론도 좋았습니다. 2% 이상. 금리 인하 확률은 87. 근데 이게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니까 러셀 2000 지수가 사상 최고가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거의 금리 인하는 확정적이에요. 근데 이게 이미 주가에 반영됐죠. 예. 그래서 반영된 상태고, 뭐 근데 금리 인하가 뭐 100% 였다가 30% 였다가 다시 87%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연준 내에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연준의 의사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다. 그래서 이제 내일 FMC는 금리 인하도 중요한데, 그거보다요 점도표랑 더 중요한 건 연준의 그 내부에서도 반대표가 많으면요, 굉장히 시장은 좀 짜증 낼 수도 있어요. 예, 반대표가 많아 버리면. 그래서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내일 FOMC 열리고 오라클 실적도 하필 내일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오라클 실적까지. 자, 미국 졸트 구인 이직 지수 요거는 이제 구인 공고는 많이 늘었는데 신규 고용은 21만 8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퇴사자 수 있죠. 퇴사자도 많이 줄었어요. 퇴사를 안 해요. 잘. 그 얘기는 뭐죠? 나가서 일자리 찾기 어렵다는 거죠. 미국 고용시장은 기업들이 채용문을 좁히고, 그러니까 뭐냐면 근로자들이 몸을 사리는 눈치 보기에 들어갔다. 예. 그래서 동맥경화 초기 증상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구직자는 취업이 좀 어렵고 재직자는 이직을 못하는. 그러니까 경제 위기는 아닌데 뭔가 조금 열기는 식었죠. 금리 인하의 조건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게. 그래서 저걸 뭐 악재로 볼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FOMC 관전 포인트 금리 인하 여부 뭐 당연한 이건 뭐 이의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점도표입니다. 올해 한 번 인하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3.75로 떨어져요. 그럼 내년에 금리 인하 한 번 하면 3.5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점도표가 지금 얼마로 돼 있냐면 9월 달에 3.4로 잡혀 있어요. 내년 연말 그러니까 내년 연말에 미국 기준금리 3.4다. 그래서 한 번만 금리 인하하는 걸로 예상을 해요. 지금 내년에 겨우 한 번밖에 안 되나 이제 이럴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점도표를 만약에 낮춘다, 뭐 3.25나 3%, 그럼 시장 환호하겠죠. 아, 역시 예상대로 내년에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더 하는구나. 근데 점도표가 꿈쩍도 안 해요. 유지되거나 오히려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시장 한번 확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점도표가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준 내부에서 반대표가 많으면 파웰 의장이요, 제 목소리를 못 내요. 그러니까 파웰 의장은 지금 연준의 그 금리 결정 이제 분위기를 보고 마지막에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만장일치 인하면 뭐 이게 아마 자신 있게 금리 인하했다 이럴 텐데, 반대가 많다, 금리 인하. 그러면 뭔가 이제 소극적으로 발언을 하겠죠. 애매한 표현을 할 것 같아요. 1월 달 내년에 금리 인하 어쩔지 나도 모르겠다. 예. 그래서 반대표가 몇 명인가 적을수록 좋아요. 없으면 더 좋고요. 예. 그래서 이런 관전 포인트를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고, 빌 게이츠가 AI는 초경쟁이다, 모든 기업이 승자 안 된다. 뭐 당연한 거죠, 사실은. 살아나는 기업은 몇 개 없을 겁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테슬라 좀 비싸다, 뭐 비싼 건 다 알죠. 예. 그리고 AI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뭐 이것도 당연한 얘기고, 다만 너무 뻔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빌 게이츠가 말을 하면 무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AI 시대 거스를 수 없다. 다만 옥석 가려라. 돈 버는 AI로 압축해야 된다. 상대적으로 너 비싼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좀 빠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정부가 막상 H200 이게 수입이 돼도 사용 제한할 거라는 얘기가 있대요. 이게 또 뭔 황당한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H200 중국이 원하던 건데 중국 정부가 반대할 수도 있다. 참. 마이크론은 2% 올랐고요. 디램 공급 부족. 테슬라 지금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차는 앞좌석 조수석에 감독관이 타 있어요. 완전 자율주행인데도 감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감독관 없는 완전 자율주행 단계가 거의 임박했다. 그래서 파이프 샌들러가 긍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어제는 모건 스탠리가 막 비싸다고 막 보고서로 안 좋게 얘기를 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메타는 AI 모델 출시가 좀 연기됐다는 소식이 있고, JP모건이 비용이 많이 늘 거래요, 내년에 예상보다. 그래서 한 임원이 마리안 레이크라는 임원이요,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5% 급락이고, 엑슨모빌은 기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앞으로 예상보다 기존에 발표한 것보다 2030년까지 현금 흐름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랬고, 비트마인은 이더리움과 이제 거의 동행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개인 투자분들이 11월 달에 비트마인 엄청 사셨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연동되는데, 어제 이제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했어요. 근데 이 비트마인이 갖고 있는 이더리움이 발행량이 무려 3.2%대요. 엄청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갖고 있고, 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최근에 푸사카 업그레이드를 끝냈대요. 12월 5일 날. 이더리움이 좀 단점이요, 데이터 처리 용량이 작대요. 근데 이거를 늘렸다고 합니다. 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고. 그래서 모처럼 이제 이더리움 가격 오르면서 동반 급등했습니다. CVS는 약국 체인인데 뭐 수익 전망이 좋아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이렇게 미국은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그리고 주요 속보하고 이슈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을 할 겁니다. ADR. 그러니까 뭐 본주가 상장한다기보다는 따로 예탁 증서를 만들어서 미국에 일부 상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미국에 아마 요 ADR이 있을 거예요. 포스코도 있는 걸로 알고 한국전력도 상장이 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사주 2.4% 있죠. 요거를 미국 ADR로 상장하는 걸로 이제 검토 중이다. 이런 거 같고 다양한 제안을 받았고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 있다 보니까 좀 싼 건 맞거든요. 아니 하이닉스 PER이 11.4배인데 마이크론 28.7배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미국 주요 반도체 ETF 아시죠? 예, 썩스 같은데 SK하이닉스 편입 비중은 1도 없어요. 이것도 너무 이상한 거죠. 아니 AI 시대의 주인공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인데 저기 반도체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네. 물론 뭐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어서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미국에 ADR에 상장되면 편입할 수도 있죠. 그래서 대만 TSMC도 ADR 상장한 다음에 본주 가치가 급등했어요. TSMC 미국 상장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자사주 소각 안 하고 주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근데 활용 가능한 자사주가 많지는 않아서 좀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이걸 제일 먼저 꺼내신 분이 김선우 그러니까 올해 반도체 최고는 김선우 연구원이 맞습니다. 이거는. 예. 이 얘기도 먼저 했어요.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하이닉스가 ADR을 미국에 상장하면 좋다. 예. 이 화두를 먼저 꺼냈습니다. 예. 자사주 소각보다 미국에 상장하면 어떠냐. 자사주를. 예. 그러니까 자사주를 더 많이 매입해서 이거를 미국에 상장하면 TSMC처럼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주들도 이걸 원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스닥 및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 펀드들이 일단 하이닉스 다 묶어요. 밸류가 올라가게 됩니다.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하이닉스가 오늘 조회 공시 답변을 했어요. 주주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논의는 하는 것 같아요. 확정된 건 없다. 한 달 후에 재공시하겠다. 그래서 부인을 안 했어요. 이게 진짜 이게 거짓말이면 저희는 그런 거 일절 그런 거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럴 텐데 예, 부인하지 않았다는 건 검토하고 있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탁증서는 해외 시장 유통위에서 발행하는 대체증권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는 걸 ADR이라고 그래요. 예, 원래는 DR인데 거기 이제 ADR 여기 미국에 상장하는 걸 ADR이라고 합니다. 현대로템은 K2전차 차륜형 장갑차 페루에 수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래서 이게 계약이 성사된 건 아니고 어쨌든 이제 합의서예요. 합의서. 그럼 이제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최종 계약 맺으면 이제 한 3조 원 가까이 될 것 같고 중남미 지역에 드디어 이제 방산 대규모 수출이 가능해지는 거죠. K2전차 폴란드 이제 중남미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22조 원. 예. 그리고 우리나라 또 방산에서 내년 최대 기대하는 게 캐나다 잠수함 60조. 요거 꼭 따냈으면 좋겠고 현대로템이 올해 6월에 이제 폴란드 2차 계약도 따냈고 페루, 루마니아도 있고 루마니아 216대 250대는 이라크 전차 예. 그리고 사우디도 있고 동유럽 중동에서 계속 수주를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폴란드 말고 폴란드도 계속 있지만 폴란드 외에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여기 관련된 밸류체인 현대로템, 사격 통제 시스템, 하나시스템, 파워팩, 엔진 변속기, 현대인프라코어, S&T 다이나믹스. 참고로 현대인프라코어는 이제 내년부터는 현대건설기기로 바뀝니다. 합병해서 없어져요. 그 다음에 주포는 이제 현대위아풍산, S&T 모티브. 장갑, 오늘 사면컴택이 그래서 폭등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전차에 들어간 장갑 있죠. 예. 그게 이제 사면컴택입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미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을 ESS용으로 이제 전환 착수한다. 이건 그 전환한다고는 옛날부터 나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아마 이거 관련돼서 아마 내년에 LFP 비중이 좀 늘어날 것 같아요. 3개 라인이 있는데 이 중에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를 ESS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만큼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거죠. 전기차는. 그래서 ESS로 바꿔서 성장을 좀 도모하겠다. 그리고 이 중에 한 곳에서 테슬라에 아마 공급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ESS 시장 앞으로 엄청 커집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오늘 이제 언론 보도에 있었던 게 삼성 SDI가 미국의 대형 에너지 플루언스로 추정은 해요. 서진 시스템이 공급하는. 그래서 미국 대형 에너지 전문 기업에 ESS용 LFP 배터리를 공급한다는 보도가 떴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삼성 SDI가 올랐던 거고요. 밸류 체인은 그 삼성 SDI, 양극재 LNF, 냉각 시스템 요즘에 많이 공부하셨죠. 한중 NCS, 각형 케이스, 상신 EDP 이런 기업들이 일단 수혜를 좀 받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좀 중요한 뭐 뉴스들은 몇 개 말씀드렸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이제 요즘에 뭐 주말마다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막 이 보고서들 많이 모아요. 뭐 증권사 보고서뿐만 아니라 뭐 외사 자료도 있고 뭐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자료들 막 모아가지고 이제 그 관련된 이제 공통된 의견도 있고 다른 의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종합해봤고 주요 글로벌 주요 기관들이 바라보는 26년 금융시장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정리를 하세요. 아, 내년은 어떨 것 같다. 왜냐면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할 때 큰 그림부터 그려야 돼요. 내년에 우리한테 유리한지. 그러니까 내년에 파도가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이면 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데 파도가 반대 방향, 막 긴축하고 경기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안 맞죠, 이게 뭐가.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주식 투자를 진짜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진짜 괜찮은 거를 아주 잘 압축을 해야 돼요. 예. 그 수익 내기 쉽지가 않으니까. 물론 이제 장이 안 좋아도요, 주인공은 꼭 나와요. 그런 걸 찾기가 쉽진 않지만.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내년에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런 내용들이 많고요. 일단 올해 뭐 좋은 건 아실 거고 특히 이익이 좋았어요. 그리고 내년 세계 경제 AI 혁신과 확장적 재정 정책 이거는 여전히 순풍.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근데 보호무역주의 역풍이 저는 올해보단 약화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엔비디아 칩 수출 허용했죠. 이게 신호탄 같아요. 아, 중국과 좀 척지고 싶진 않구나. 왜냐하면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이 물가 때문에. 아, 그래서 이 역풍은 크게 불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미국 내년에 2.1% 성장. 예. 그래서 AI 인프라 투자, 그다음 감세 법안 통과됐죠. 금리 인하 3번 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고, 다만 관세 부담, 노동시장 둔화, 예, 그다음에 정치 불확실성, 중간선거 이런 거는 불확실하다. 유럽은 뭐 그냥 1% 정도, 예, 독일은 계속 지출할 것 같고요. 중국도 4.4에서 그냥 뭐 좀 안정적인 성장 정도. 근데 중국은 뭐 요즘에 크게 뭐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0.5에서 0.7%. 물가가 이제 요즘에 올라가고 있고, 다만 금리를 2번 정도 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주요 투자은행별로 전망을 했는데 롬바르드에서는 화려한 지출, 평범한 성장. 그래서 정부 재정 지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성장은 그렇게 크진 않다. 미국 경제는 관세 부담이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썩 이렇게 좋게 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차라리 미국보다는 신흥시장 해라. 요런 좀 의미입니다. 금 좋다. 요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도이치뱅크는 내일에 대한 투자. 핵심 테마는 AI 같은 미래 기술 투자하자. 글로벌 경제 전망은 내년 괜찮다. 왜냐면 돈 풀 건데. 뭘 걱정하냐. 주식시장 당연히 좋다. AI 투자 수혜 받는 미국 괜찮은데 빅테크 넘어서 이제 확산된다. 데이터 센터.
아까 어떤 분이 데이터 센터 ETF 이번에 뭐 어디서 나온 거 투자하셨다고 하는데 새로 나온 거 뭐 그럼 이 내용이 맞으면 그거랑 데이터 센터 쪽과 연결할 수가 있겠죠. 핵심 변수는 달러. 달러는 약세보다 안정세 보일 거로 보고요. 여전히 금은 공통적으로 다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은행 자료인데 내년 경제 성장률 2.9%, 미국, 중국 이렇게 성장, AI 확장 재정 다 공통 분모가 보이시죠? AI 좋고 글로벌 정보들이 다 돈 풀고 국내 경기도 1.9니까 나쁘지 않고요. 국내 경제 만만하다. 예. 그래서 공통된 시간 AI 그죠? 건설적인 주식시장 좋다 요 내용이고 금 좋다. 예. 공통됩니다. 차이점 미국 달러는 약간 의견이 엇갈려요. 여기는 롬바르드는 금리 인하 때문에 달러 약한다. 도이치뱅크 아니다. 안정적이다 달러. 미국 성장률 롬바르드는 성장률 하회한다. 도이치뱅크 야 돈 푸는데 뭔 소리야? 예. 안정적이야. 채권 시장 롬바르드는 선진국 별로 국채 매력 없다. 도이치뱅크는 그래도 국채 수익률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주요 시장별 전망으로는 AI 산업, 정부와 민간 투자 집중되고 자동차 쪽도 괜찮게 보는 것 같아요. 전기차 성장세 주춤하지만 여기 나오죠. 정답. 하이브리드. 예. 여긴 누구예요? 현대차잖아요. 유리하죠. 글로벌 증시 내년에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의미 있어요. 이익 성장 있을 거예요, 내년에도. 그래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은 지속될 것 같다. 또 2025년에 기록적인 상승이 이끌었던 미국 기술주 중심의 집중 현상은 완화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글로벌 증시가 뭐 미국에만 집중된다 이거보다 확산된다 계속. 올해 좀 확산됐지만 점점 더 넓어진다. 그리고 미국은 좀 비싸다는 이제 인식은 공통적이에요. 미국 좀 비싸다. 그러니까 밸류 매력은 떨어진다. 예. 그래서 차라리 신흥시장, 특히 한국을 꼽았어요. 이건 되게 기분 좋은 얘기죠. 예.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수혜 직접 받는다. 원자재 국제 효과는 대규모 공급 과잉 예상했고요. 금은 좋다. 구리도 좋게 봐요. 예. 그리고 주요 리스크 요인은 미국 정치 11월에 있고요. 연준 의장 교체도 좀 불확실한 요인으로 보고 있고 혹시 미중 갈등. 근데 이거는 가능성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고요. 예, 중국과 약간 잘 지내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는. 그다음에 AI 투자 너무 많이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자. 이게 실제로 수익으로 잡혀야 되는데 그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재발 요인 그러니까 이게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이러면 막 물가 오르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우려 요인 중에 하나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물가 튀잖아요.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해 버리면 이제 한번 확 빠져버리는 거죠. 충격파가 나오죠. 근데 저는 그때도 기회가 될 거로는 좀 보고 있지만 어쨌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 한번 놀랄 겁니다. 내년에 가능성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요 물가 튀면 금리 인상을 내년 하반기에 할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제 당분간 우울 모드에 빠지겠죠. 예.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자 그리고 AI가 주도하는 구조적 성장,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 뭐 아까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제어는 뭐냐면 포트폴리오 다변화하자. 미국 대형 기술주만 하지 말고 좀 넓혀라. 특히 한국 좋지 않냐. 예, 요런 내용이 있고 실물 자산 금 좀 해라. 금은 필수다. 요런 시각 많고 장기적인 테마에 주목하라. AI 인프라, 에너지 전환. 예. 그래서 내년에도 긍정적이고 한국으로 좀 투자하고 AI 괜찮고 금 투자 요런 것들로 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내년 주요 투자 은행들의 전망, 한국은행 전망까지 다 해 가지고 요런 걸 이제 그냥 깔끔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내년도에도 주식 투자 할 만하구나. 예. 나쁘지 않겠구나.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고서 좀 기업 분석부터 좀 해 드릴게요. 일단 하이브가 오늘 오랜만에 올랐는데 아직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고요. 내년이죠. 내년 3월에 BTS가 활동할 거예요. 그러면 언제쯤 주가 움직일까요? 내년 1월 말이나 2월. 그때니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주가 얼마 전에 엄청 부진했죠. 그럴 때를 기회로 활용해야 되겠죠. 항상 그러니까 스케줄을 보시고 부진할 때 어차피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예요.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예, 이번 3분기도 안 좋은 것처럼. 그래서 주가가 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쯤 되면 또 빠지겠죠. 예, 기회라는 거죠. 그런 거는.
내년은 괜찮아질 것 같고, 특히 저는 이제 BTS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평균 티켓값이 보통은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200,000원 후반대 받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하고 한 190,000원 예상해 봤거든요. 보통은 과거부터 190,000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관객 65회 하고요. 평균 관객 50,000 명 한 번 할 때마다. 그래서 계산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6,500억 나와요, 매출이. BTS 콘서트로. 거기다가 그 MD 매출 있죠. 상품 뭐 이런 굿즈 같은 거. 그거 하면 한 3천억 정도 나온다고 치면 1조 정도 벌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BTS가 버는 돈이 이 콘서트 하나로 파생되는 것까지 엄청난 거죠.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하이브 시총이 한 10조니까 뭐 비싸다고 할 수는 없죠. 만약에 그게 잘 된다면. 그리고 지금 뭐 캐치아이나 이런 신인 그룹 잘하고 있고. 근데 비용이 이번에 많이 들어서 좀 비용 때문에 실적이 좀 당분간 좋지는 않습니다. 코르티스 데뷔 앨범, 이거 보이그룹인데 벌써 100만 장 넘겼어요. 데뷔하자마자. 캐치아이가 제일 기대되죠. 그다음에 이제 뉴진스 돌아올 거고. 위버스도 잘 됩니다. 사용자 수 1,160만 명. 그래서 모처럼 반등 나왔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면 되겠고, 삼양컴텍 안 그래도 오늘 급등했지만 K2 전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장갑 있죠, 장갑. 예. 이 방탄이라 그러죠. 보호해 주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데 들어가는데 K2 전차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K2 전차 기준 연간 120대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생산 능력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장갑을 줄 수 있는. 근데 그 증설하게 되면 이제 20% 정도 생산 능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수출 K2 전차, 현대로템이 무조건 생산을 하거든요. K2 전차는. 근데 장갑은 이렇게 조립하는 것보다는 6-8개월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K2 2차 물량 116대 중 일부 남아 있고요. K2 4차 양산 150대 중에 일부만 생산 들어가고, 아직은 요건 4차 물량은 남은 게 많다고 합니다. 내년 해병대에도 K2 납품 계약 가능성이 있고요. 이라크, 페루는 거의 확정된 것 같아요. 그죠? 아까 기사 보여드렸고. 그래서 K2 2차 계약 GF 116대. 아마 이게 이제 국내에서 만드는 걸 거고, 요게 아마 폴란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 폴란드 현지 생산할 거예요. 그리고 국내 K2 4차 150대 해병대 수출도 계속될 거고, 폴란드 1차 180대, 2차 180대, 총 360대, 총 1000대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남은 건 640대 여전히 남아있고, 640대는 아마 다 폴란드에서 만들지 않겠냐. 폴란드 현지 생산이면 단가 비쌉니다. 네. 그리고 티르케이 K2 1000대 사업 계획 중에 1차 250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확 빠졌는데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고요. 풍산은 이제 우려와 기대가 공존한다. 그래도 기대할 게 많다. 155mm 이제 포탄이죠. 이거 증설 들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설하게 되면 연간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우려 요소는 소구경탄 판매가 좀 부진하다고 합니다. 미국 자회사도 부진하고. 전년 동기 대비 소구경탄 탄약 판매량이 반토막 났는데 2026년에도 역성장 가능성은 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구리 완제품 50% 관세 부과하면서 원재료 조달 어려움이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중장기적으로 원재료 조달이 안정화되면 다시 이거는 좀 좋아질 수 있는데, 예, 구리 완제품 관세 때문에 이 피해를 좀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는 좀 부진한 편이에요. 요새 방산주도 별로 힘들이 없고, 그렇지만 155mm 증설 내년 기대감 유효하니까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또 구리가 오르면 수혜주는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기대한다면 지금은 조금 인내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IS 동서가 이제 오늘 급등했는데 그 대구 경산 중산지구에 분양 일정이 내년 4월로 결정됐대요. 매출만 3.5조짜리라고 합니다. 옛날에 IS 동서가 부산의 용호동 W 프로젝트 할 때 1.5조 규모인데 그때 주가 날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대구 쪽에서, 근데 최근에 또 대구가 아파트 값이 조금씩 꿈틀대죠. 예. 내년에 공급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물론 이제 지방 주택 경기가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불안정한 건 맞는데 대구가 지금 신규 공급이 급감하는 거 알고 계시죠? 내년하고 내후년은요 완전히 급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 광역시 집값 또 3년 6개월 만에 드디어, 그러니까 지방으로도 좀 번지고 있어요, 실제.
그래서 IS 동서 본거지는 울산, 부산인데 이번에는 중산지구 대구 쪽 분양도 좀 잘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 아파트 좀 상승에 좀 이제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삼성 SDS는 뭐 주가가 참 답답하긴 한데 이번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전남 해남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술 평가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빠르면 연말 늦어도 1월에는 최종 사업 수주 확정 소식이 나올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거 수주 받으면 일단 당연히 모멘텀을 받겠죠. 그리고 해남 센터 사업이 확정되면 구미로 예상되는 또 자체 데이터 센터 투자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 몇 되지 않은 어쨌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 이제 밸류를 높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현금이 6조 원이나 있어요, 순현금이. 좀 주주환원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가 훨씬 좋겠죠. 네. 아이고, 이건 11월이네. 자, 반도체 D램 공급 부족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 삼성전자, 밑에 파란색이 삼성전자, 위에가 하이닉스. 내년에 둘이 합쳐서 178조. 마이크론이 제일 비싸요, PBR.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이닉스가 더 비싸야지. 2.2배. D램 공급 부족 심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서버 D램 공급 증가율은 수요의 절반. 극심한 공급 부족. 엔비디아 중심에서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AMD 등으로 자체 반도체 수요가 증가. 그러면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에 유리하죠. 그리고 AI 추론 시장 확대, 서버 D램 수요 급증,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AI 응용 서비스 확산. 한마디로 메모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글로벌 D램 시장 내 HBM 매출 비중은 줍니다. 이게 시장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범용 D램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여기 비중이 커져버린 거죠. HBM4는 이제 내년 2, 3월부터 대량 양산 들어갈 것 같고요. 시장 규모도 한 23% 커질 것 같습니다. 둘이 합쳐서 점유율은 75% 이상. HBM은 85%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할인을 심하게 받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엔비디아의 HBM4 품질 승인 받아야죠. 이게 좀 가장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구글 TPU에 삼성전자가 또 승인 받은 것처럼 충분히 그 엔비디아도 통과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는 경쟁사 대비해서는 43%나 할인돼 있어서 HBM의 사업 가치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좀 반격도 나올 것 같다라는 내용이고요. 건설업종은 일단 내년 전망인데 이 건설업 사이클은 6년 주기라고 합니다. 상승 3년, 하락 3년. 그래서 아파트 착공부터 준공까지 3년 정도 걸리고요. 착공이 증가하면,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오르면 당연히 아파트 지으려고 하니까 착공이 증가하고 3년 뒤에 이제 아파트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으로 봐요. 그래서 아파트 값 빠지고 또 3년 후에는 결국 착공 감소하고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내년에 전국 부동산 가격은 오를 걸로 전망하고 있고, 일단 유동성 엄청 많죠. 2026년 100조 이상 국채 발행에 따른 유동성 증가. 가구수 증가. 가구수 계속 늘어요. 지금 매년 20만 가구씩 늘어나요. 수요도 계속 늘고 멸실로 인한 10만 가구 이사 등 최소 30만 원 신축 입주가 또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공급은 부족하죠. 지금 그러니까 아파트 신축은 20만 호 정도 된대요. 26년부터. 수요가 30만 호거든요. 필요 수요가 30만 호인데 한 10만 호 부족하죠, 공급은. 그리고 초과 수요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전월세 가격 오르면 또 매매가 오르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요게 아주 위에 있는 막대기가 착공이죠. 착공이 이렇게 많았어요, 이때. 여기도 21년도에 꽤 많았죠. 그 후로 이제 미분양되면서 막 이렇게 다시 아파트값 빠지기도 하고, 다시 착공 살아나고. 근데 일단 지금은 이제 착공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합니다. 광역시 입주 감소 예고인데 이 녹색이 착공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준공입니다. 여기에 광역시인데 여기 25년도죠. 여전히 준공이 좀 많죠, 착공보다.
그래서 착공이 확 줄었잖아요 보시면. 한참 많다가. 이제 공급 부족으로 가겠죠 결국. 그리고 여기 기타 지방 착공이 이렇게 많았어요. 예 엄청나죠. 예. 예 공급이 느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예 준공도 이렇게 줄고 있지만 착공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급 자체는 크게 늘기보다는 계속 감소할 가능성은 높다 공급은. 요거는 아파트 값에는 긍정적이죠. 그리고 울산, 세종, 전주, 청주는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보다 더 크대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수급에 따른 거주 비용 증가가 매매가를 견인하고 있고, 그리고 보통 입주가 감소한대요 이런 단지들은. 대구가 대표적인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 지역인데, 이게 대구가 이렇게 예 보시면 입주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 이게 절벽갑니다 절벽. 입주가 수요가 부족한 거죠. 예 공급은 넘치는데. 근데 이제 공급도 줄어요. 공급도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28 년까지 신축이 없대요. 예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구 살아난다. 대구가 턴어라운드 하면 전국이 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와 광역시에서 시세 상승이 나타나야 건설업황 개선 기대가 좀 가능한데, 다만 인제 어쨌든 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지방 균형 발전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내년 지방선거도 있어서 '개발 수요는 늘지 않겠냐.' 이런 좀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은 내년 2 분기고, 탑픽은 GS건설, 그리고 관심 종목은 대우건설과 IS동설을 좀 꼽아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내년에 좀 건설사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 주요 건설사 IR 대의가 있었는데 현대건설은 실적은 좀 불확실해요. 저번에 한번 급락했었죠. 당장 큰 기대는 어렵고요. 다만 원전 쪽에서 불가리아 내년 상반기에 계약을 맺을 걸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10 월에 미국 페르미 아메리카 있죠. 여기가 원전 지금 짓고 이제 지으려고 하죠. 설계 계약 맺었고 내년에 본계약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 원전 프로젝트의 웨스팅하우스 노용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한수원 노용이 아니고 그 뭐죠? 이게 AP 1,400이 아니라 1,000이죠 1,000. 그래서 현대건설도 이거 써본 적은 없어요. 어쨌든 5 대 5로 나눠서 돈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수원의 AP 1,400이 AP 어떻게 보면 인제 1,000을 기반으로 개발된 노용이 아니라서 좀 적응하는 시간은 필요하다. 그 SMR 업데이트하면 팰리세이드 원전은 재가동 중에 있고, 홀텍이 그다음에 자원 투입해서 요 SMR과 원전 수요처 결합을 추진할 거라고 하는데, 홀텍은 이미 이제 현대건설과 좀 일부 계약을 맺은 걸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홀텍이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은 거는 현대건설한테 호재가 되겠죠. 삼성 E&A는 올해 연내에 한 수주 3건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석유화학 분야 25억 불 규모의 수의 계약권, 멕시코 프로젝트, 사우디 블루 암모니아. 예. 요거 다 하면 이제 가이던스는 달성하는 거죠. 그 4분기 매출 좀 회복 예상하고요. 그다음에 미국 와바시 저탄소 암모니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북미 시장 진출합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이제 LNG 쪽 개념 설계 수주를 따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 개념 설계라고 하는데, 프리피드는 모듈 패키지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개념 설계 FED, 처음에 어떤 건설 착공하기 전에 개념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이게 타당하면 본계약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현재 여러 건의 프리피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중소형 LNG가 이제 그 대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프리피드 이제 개념 설계 수행한 다음에 본계약 전환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7년에 본계약 전환이 목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 그 삼성물산과 업무가 좀 구분돼요.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공장을 담당하고, 삼성이 이제 반도체 공장 만들면 그 주변에 지원 설비 같은 거 있죠. 그거를 삼성 E&A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 관계사 있죠. 뭐 전자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이제 EPC 공사는 좀 경쟁 입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과 삼성 E&A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경쟁하는 그런 관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3조 원 정도 수준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주환원은 뭐 1월 말이나 4분기 실적 간담회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S건설은 주택 부분 수익성이 좀 부진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되고 있고 내년에 추가 개선 기대됩니다. 외주비도 좀 안정화되고 있대요. DLNC는 수주가 9.7조 원 달성했고 내년도 증가할 것 같고요. 원가율은 많이 낮아졌고 SMR도 투자를 좀 해 놨어요. 예.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매출 가이던스를 유지를 했고요. 서울원 그 아이파크 요거 인제 공사하고 있는데 공정률이 지금 16에서 17, 2026년에는 약 20%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용산 철도부지 현재 인허가 중에 있고요. 아직 사업 규모는 미정인데 민간 임대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공의 임대 매출로 매출을 인식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서정현 연구원님, 그러니까 주식 애널리스트가 커버가 있는 기업의 목표 주가 상향하는 거는 대체로 주가가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향하지 않는 거는 오랫동안 안 오르니까 너무 당연한데, 근데 지금 갑자기 요즘에 목표 주가 도달하는 기업들이 나온대요. 신세계, 서부T&D, 현대백화점, 영업무역, 영업무역 홀딩스. 다만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더 매수해도 괜찮은 기업은 신세계랑 서부T&D라고 합니다. 아직 이들 기업은 2012년 고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때 2012년보다 돈 더 잘 벌어요. 매출 5조 원, 영업이익 2,500억 신세계가.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2배나 증가했습니다. 서부T&D도 당시에 30억 벌던 회사가 영업이익이 480억 됐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수가 안 좋아도 실적 개선 명확하고, 물론 앞으로 양호한 실적 지속력이 중요한데 두 기업은 그걸 갖추고 있다. 그리고 백화점은 패션 상품, 특히 내수 브랜드 제품이 잘 팔려야 이익률이 좀 좋아지는데 오랜만에 그런 양상이 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세계 내년이 좀 주목된대요. 그래서 매출 증대, 비용 감소, 센트럴, 신세계 센트럴 요 지분 가치도 한 60% 갖고 있는데, 신세계 센트럴이 강남, 그러니까 저기 그 고속버스 터미널 그쪽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강남 본점 핵심 점포 리뉴얼도 끝났고 면세점도 일부 철수했고, 그러니까 신세계 지분 60% 보유, 강남점, 센트럴시티, JW 메리어트 호텔, 고속버스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데 이 회사 지분 60%를 신세계 센트럴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요렇게 60 센트럴시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고속버스 터미널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죠? 천일고속이었나요? 그냥 막 미친 듯이 올라버렸죠. 예. 근데 실제로 신세계도 그래서 한번 오른 거죠. 그리고 서부T&D 잠재력도 여전하다. 용산호텔에서 올해 500억 넘는 이익 벌 것 같고, 꾸준히 돈을 버는 인천 쇼핑몰 스퀘어원의 기업 가치를 탈바꿈하게 만드는 용산호텔. 용산호텔은 바로 옆에 그 하이브 본사도 있죠. 그 부동산 개발을 정말 잘하는 회사죠. 요새 부동산 땅 갖고 있으면 이 돈이 너무 풀리니까 이것만 해도 가치가 좋죠. 그래서 어제 DLNC 기억나시죠? 근데 이 원조는 서부T&D죠. 그래서 서울 시내 4, 5성급 호텔들 평균 객실료보다 아직은 이 드래곤시티가 좀 낮아요. 그러니까 더 올릴 수도 있고, 신정동 부지는 내년 쇼핑몰 건축 허가 및 아파트 건설 승인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27년 1월부터 착공 들어가요. 아직은 멀다고 걱정하지만 호텔이 계속 벌 거고 용산 나진상가 개발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래서 관심 갖자. 신세계 32만 원, 서부T&D는 17,000원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석유화학도 괜찮은 얘기들 많은데, 확인된 반전 한국투자증권의 이충재 연구원님이 한마디로 그거예요. 지금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 계속 오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LNG 수출 급증하고 내수 증가 때문인데, 미국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에탄을 만들고 이 에탄 가지고 에틸렌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동안 미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축복을 누렸죠. 원가가 싸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얼마나 낮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가 기반이고 원유를 이용해서 나프타를 뽑고 나프타에서 에틸렌 만들어요. 비싸요. 원가가. 경쟁이 안 돼요. 저렇게 싼 원가로 막 해외 수출하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나요?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갑자기 그 천연가스 가격이 막 급등합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이 이제 부메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죠. 최근에 엑슨모빌이 폴리에틸렌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예, 이거 원가 부담 때문에. 이건 우리한테 호재죠. 네. 미국 ECC, 아까 에탄 천연가스 기반, 한국은 원유 기반. 수익성 격차는 사실상 이제 없다. 그래서 비중 확대 유견, 최선호준 S-오일, 그리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관심 종목입니다. 예, 하나증권의 윤재성 연구원님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에탄 가격 오르죠. 그 다음에 에틸렌 가격도 갑자기 튀는 거 보세요.
천연가스 가격 급등. 그러니까 두 연구원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이런 의견은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는 중국도 설비 구조조정 우리도 감산하잖아요, 구조조정하면서. 그리고 운임비 같은 거 이제 미국에서 아시아로 저 석유화학 제품 보내려면 운임비가 또 비싸잖아요. 그래서 미국산 에틸렌이 아시아산 대비해서 200톤이나 200달러나 더 비싸대요. 그럼 굳이 아시아 구매자들이 왜 미국 걸 써요, 비싸게? 굳이? 예.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석유화학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은 설비 구조 조정, 한국 감산, S-오일, 대한유와 롯데케미칼. 예. 뭐 여기에 저는 인제 아까도 금호석유 물어보시더라고요. 금호석유도 괜찮겠죠. 그래서 석유화학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터는 이제 보고서를 요약을 하면 내년에 한한령 기재감을 그러니까 올해 한한령 기재로 올랐다가 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내년 BTS 돌아오죠. 그래서 삼성, IM증권, 메리츠증권, 세계증권사 최근에 보고서가 이제 연달아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면 삼성의 최민아 연구원님은 한한령 해제 기대로 올랐다가 지금은 뭐 실질 성과가 없어서 반납. 예. 그러나 음반 음원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레전드급 아티스트가 컴백하죠. 블랙핑크, 엑소. 내년 엑소도 돌아온대요. BTS, 빅뱅까지. 예. 거기다 숫자로 시작이 캐치아이가 미국에서 데뷔했는데 성공했죠. 예. 그리고 팬 플랫폼 위버스라는 게 지금 이제 하이브 거죠. 요게 이제 많은 그 팬들이 가입을 해서 막 소통하는 거죠, 아티스트랑. 디오의 버블도 있고 노머스는 프롬. 이게 중국 파트너십 통해 가지고 현지 시장도 진출했다고 합니다. IM증권의 황지원 연구원님은 "현재 엔터사사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하단이다." 그러니까 주가가 싸다는 거죠. 예. 모멘텀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엔터 기업들은 이제 단순 기획사가 아니라 IP 플랫폼으로 재정해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 이익이 2배나 증가할 거래요. 예. 이게 맞다면 엔터주를 우리가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성장 중심에는 BTS 완전체 투어. 이게 내년은 아무튼 제일 핵심은요. BTS가 투어하는 거예요. 예. 이게 예상보다 투어가 뭐 늦어진다거나 횟수가 적다거나 이러면 또 실망하겠죠. 근데 아직은 모르지만 일단은 내년 3 월에 컴백과 근데 지난 몇 년을 투어를 못 했는데 더하면 더하지 안 할까요? 예. 이렇게 아미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그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영역 통해서 아티스트 파이프라인 그리고 정말 IP를 만들고 신인 발굴하고 이걸 수익화하고 또 운영을 잘하고 이런 시스템을 잘 구축해 있다는 거죠.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저번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기사였나요? 아무튼 그 2년 동안 공연해 가지고 3조 벌었대요. 매출만 3조. 예. 그래서 여기는 좀 더 공격적으로 가정을 저는 티켓값 19만 원 가정했는데 여기서는 그 IM증권에서는 관객 수 400만, 평균 티켓값은 28만 원. 그러면 여기서만 1.1조. 그리고 MD 매출 4천억, 1.5조 나와요. 엄청난 돈을 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치아이 성공, 그다음에 한일령 수혜, 중일 갈등. 메리츠의 김민영 연구원님은 조금 다른 시각인데 아니 비슷해요. 결은 비슷한데 감정 경제. 요 트렌드에 주목하자. 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 경제 트렌드에 맞물려 세 가지 핵심 축에 의해 견인된다. BTS 완전체 활동, 라이즈, 보이즈 넥스트, 저연차. 여기 SM도 있죠, 여기. 라이즈가 하면 SM 쪽이죠. 저연차 아티스트의 수익화 구간 진입, 신인 미 현지화 그룹의 성과 본격화. 그래서 BTS 완전체 활동은 뭐 압도적이죠, 파급력이. 충성도 높은 케이팝 팬덤의 소비 특성. 미국의 루미네트 보고서를 인용해 가지고 케이팝 팬덤의 독특한 소비 행태를 분석을 했대요. 다른 장르의 팬덤보다 디지털 활동을 많이 하는데 커뮤니티에서. 뭐 레딧 같은 데서. 그래서 아티스트한테 금전적 후원 경향도 되게 강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감정 경제. 예, 한마디로요. 약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인형도 사시고 막 그러죠. 그런 거 왜 그럴까요? 막 그 뭐였죠 한참? 라부부? 예, 중국의 예, 팜마트의 뭐 라부부. 그다음 BTS의 뭐 인형이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그 굿즈. 왜죠? 예, 외롭거든요. 예, 외로운 게 좀 큰 것 같아요. 인간은 외로워요. 예. 저도 외롭고 예. 그러니까 그 항상 혼자 있을 땐 외롭죠 당연히. 예. 물론 이제 가족과 있을 때는 좀 다르지만 사람은 뭐 어디에 있든지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외로움이 이제 심화됐을 때 결국 어떻게 되죠? 그걸 이제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그걸 약간 만회할 수 있는 콘텐츠에 소비하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이런 예 이 아티스트들의 굿즈 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트렌드도 인제 도움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통 시각 BTS의 완전차 복귀, 월드 투어 규모 확대, 글로벌 현지화 전략 캐치아이 성공. 그래서 뭐 차별화 관점은 여기는 팬 플랫폼 위버스, 여기는 한일령, 메리증권은 경험의 수익과 감정 경제 이런 거를 키워드로 좀 꼽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요 밑에는 내일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엔터 일단 오늘 엔터 하나는 여기서 끝내고 AI 쪽 얘기하면 구글의 반격 요거는 제가 아까 거기다 안 적었구나. 지난달 제미나이 3.0이 공개됐잖아요. 그래서 TPU 사용해 가지고 개발하는데 수직 계열화 전략으로 엔비디아 GPU 의존도 벗어난 거 아시죠? 근데 단순 언어 모델을 넘어서 복잡한 추론과 에이전트형 워크플로우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도 제미나이 많이 쓰는데 뭐 놀라워요, 실제. 예. 그래서 강연 자료를 제가 제미나이로 요새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도 절약되고 좋더라고요. 서비스 검색 있고 밑에 제미나이 모델, 데이터 센터 판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진짜 강점이죠. 그래서 수백 건의 분량의 책 데이터 긴 영상 한 번에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딥싱크입니다. 딥싱크. 깊게 생각하는 모드가 있어요. 추론과 단계적 사고도 가능해집니다. AI가 단순 응답을 넘어서 의사결정, 분석 검증을 수행하는 패러다임으로 이제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규모 문헌 분석, 법률 검토, 금융 리스크 산출 등 전문 업무 다 전문가만 가능했지만 제미나이는 이런 걸 수백 건을 갖고 있어요. 영상도 한 번에 처리하고. 예. 지식 노동의 자동화.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거를 해 주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떤 게 더 중요하냐면 자료를 잘 모으셔야 돼요. 고품질의 자료 모은 데이터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 처리는 얘가 알아서 할 거거든요. 그죠? 자료를 얼마나 모으 그러니까 저도 제미나이한테요. 일주일 모은 자료들 있잖아요. 막 해요. 그래서 넣어 줘요. 그럼 얘가 인포그래픽으로 바꿔 줍니다. 예. 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잘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으세요. 진짜 많이 읽으면 더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지금은. 예. 옛날에는 많이 읽고 그걸 또 이렇게 또 잘 만들고 이런 게 경쟁력이었는데 이제 만드는 건 얘가 해 주니까 얼마나 많이 읽고 인풋 넣고 자료를 잘 모으는지.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자료인지 이건 별로 의미 없는 자료인지 이 분석 능력 있죠. 아니 그걸 큐레이션. 그래서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 드리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도 괜찮은 것 같다. 예. 그래서 요런 자료를 큐레이션 하는 게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대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제미나이 3 TPU, 구글 클라우드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 하나로 통합해서 제공하고 예. 오픈AI는 챗GPT 중심이죠. GPT 5.1 GPU 애저. 예. 엔트로픽은 클라우드 4.5 아마존. 요거랑 파트너십. 경제성에서는 구글이 유리하죠. 수직 계열을 했기 때문에. 고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제미나이 3.0을 지탱하는 강력화 챔 TPU. TPU는 에너지효율이 67% 개선. 그다음에 그 컴퓨팅 성능 4.7배 향상. 구글은 수직 계열화 아까 계속 말씀드렸고 오픈AI나 엔트로픽은 엔비디아에 의존해서 비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구글 생태계 그러니까 저는 구글이 매력적인 게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체적인. 거기서 나오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기가 39억 대나 돼요 지구상에. 저도 안드로이드 쓰거든요 삼성 갤럭시. 예. 저 포함해서 39억 대가 안드로이드가 있는 거죠. 여기 제미나이 기본 탑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리하죠. 또 구글의 AI 검색이 쿼리펜 아웃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 사용자의 단일 검색 쿼리를 여러 개 하위로 분리를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기존 검색은 사용자에게 웹사이트 정보나 이런 걸 제공해서 우리가 알아서 그러니까 네이버나 여러분들이 구글 들어가서 검색하면 기존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이제 검색하면 결과 나오면 직접 찾아다니죠. 근데 AI 검색은요. 나의 의도를 먼저 탐색을 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 여행 계획을 AI 검색으로 실행하면 이렇게 테마별로 준대요. 첫 번째 추천 여행 코스 주고요. 두 번째가 계절별 여행 팁, 세 번째 예상 비용, 네 번째 날씨. 이거를 얘가 알아서 그냥 테마별로 탁탁탁 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쿼리펜 아웃 기술이에요. 그럼 훨씬 더 우리는 검색 시간 줄이고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되겠죠. 예, 그래서 딥 리서치도 요런 기술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이에요. 하나의 질문은 5개에서 10개로 분리해서 이거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대신에 비용이 부담이죠, 이거는.
왜냐하면 더 많은 걸 주니까. 그래서 근데 구글 TPO는 또 싸니까 그런 걸 할 수 있겠죠, 구글이. 그리고 이렇게 체류 시간이 또 늘어나면 저런 걸 통해서 뭐 어쨌든 광고는 더 늘어날 거고. 제미나이 방문자 수 엄청나죠, 최근에. 예. 그래서 고런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 좀 하나만, 국장 100배 법칙이 뭐냐면 하이닉스랑 네. 잠시만요. 그 SK하이닉스,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 LS일렉트릭, 두산, 이수페타시, 키움증권, 천일고속 8개 종목이 역사적 저점 100배 올랐대요. 옛날 저점에서. 예. 100배 나는 주식들이 몇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가 망했다가 살아난 거. 하이닉스도 저랬어요. 실제 망할 뻔했어요. 두 번째, 우리나라 성장하면서 가치 커진 내수 산업. 그러니까 우리 내수가 커지면서 성장한 거. 자동차 부품이나 소부장인데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걸 대체하는 거. 그죠? 예. 그리고 기술 창업. 그래서 위기를 겪다가 살아난 게 아까 말씀한 하이닉스 망할 뻔했거든요. 현대미포, 코웨이, 혜택크라운홀딩스 구조조정해서 2003년 저도 기억나요. 하이닉스가 그때 막 감자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직도 저는 기억이 나는데 올해 100배 넘기기까지 2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내수가 커지면서 성장한 게 금융, 삼성화재, 중산층 확대되면서 보험이 생겼어요. 손해보험이 없던 게. 그래서 주가가 100배 올랐어요. 2006년에 1990년 대비 100배. 지금도 신고가죠. 예. 화재주 근데 생보사는 100배 오른 게 없대요. 생명보험 시장은 그렇게 크진 않았고 수입 부품을 대체한 회사가 현대모비스예요. 현대모비스가 98년 저점에서 2011년까지 238배 올랐습니다. 현대차 주가 25배밖에 못 올랐는데 모비스는 엄청 올랐어요. 왜? 수입 부품을 모비스가 대체해 버린 거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비슷한 케이스죠. 리노공업, 이수페타시, 이오테크닉스. 알테오제는 적자였다가 흑자. 그리고 플랫폼 기술로 100배. 그러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100배 올라가는 기업들을 꼭 찾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유형들이구나. 그러니까 뭔가 시장이 원하는 것들. 예. 이런 걸 좀 갖춘 기업들 아닌가. 근데 찾기는 어렵죠, 당연히. 100배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배 갈 동안 버틸 수 있으세요? 못 버텨요. 100배는 못 봅니다. 어떤 한 기업에서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거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들고 계속 있는다는 건 쉽지 않고 다만 이런 유행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게임은 내일 할게요. 좀 시간 관계상 이제 여기까지 다 정리했고 오늘 시황 정리하면 코스피가 오늘 조금 빠졌고 오늘 뭐 삼성전자는 빠졌고 하이닉스는 아까 미국 상장 이슈 오늘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모비스, 삼성 SDI 정도. 하이브 올랐고 이수페타시스 별로 오른 게 없죠. 두산 로보틱스 정도. 대부분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또 방산이 안 좋았어요. 어제는 또 오르더니 오늘 방산, 조선 그다음에 여기 화장품 좀 빠졌고 그다음에 코스닥은 오늘 ABL 바이오 같은 바이오는 좋았고요. 또 통신 장비 내년에 좀 기대돼요. 그래서 RFHRC 급등 로봇주 좋았습니다. 그 클로봇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잘은 모르는 기업인데 클로봇도 로봇 쪽이죠. 그래서 오늘 좋았고 사면 좋았고 로봇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반면에 오늘 또 일부 바이오 빠졌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일부 빠졌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쪽에서는 이제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에선 동양고속이 상한가 같고 우진도 뭐 아시죠? 내년에 기대되는 회사 중에 하나죠. 그 원전 기자재로 그리고 대한조선, 하이브 이런 기업들이 올랐지만 반대로 오늘 코오롱 모빌리티, DIC, 천일건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로 어쨌든 1부 2차 전지랑 저기 방산, 조선은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셀바스 AI, 뭐 TNR 변기자 완전 개별 기업이고요. 삼양컴텍, 뭐 YTN 뭐 특정 업종이 없어요. 그냥 오늘은 그러니까 시장이 뭐 움직이지 않은 거죠. 특정 업종 없고 그냥 완전 개별 기업 장세였다. 비츠로셀 좀 빠졌고요. 그 다음에 휴어소프트테크, 뭐 SPG 이런 리노공업 이런 기업들이 일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시장 잘 쉬었고요. 코스닥의 분위기는 더 좋아요. 현재는 코스피도 뭔가 좀 위를 4,200을 넘기려고는 하는데 의식은 하고 있고 오늘 FMC를 지켜봐야 되겠고 외국인은 주식을 코스피 코스닥 다 샀습니다. 그리고 업종 섹터로는 일단 의료 AI가 오늘 좋았고요. 특히 셀바스 그룹이 좋아가지고 오늘 급등한 것 같고요.
다날 급등하고 엔터주 좋았습니다. 예, 하이닉스 좋았고 비만 치료제, 임플란트, 철강주 그리고 LPG 관련주, 유리판. 근데 오늘은 오른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많이 빠졌고 인터넷 쪽 안 좋았고 조선 안 좋았고 카지노셨고 해운주, 은행, 호텔 리조트, 풍력, 항공기, 종합상사, 면세점, 2차전지, HBM, 네, 로봇, 네, 대다수 업종은 오늘 다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어쨌든 좀 이제 내일 어떻게 될지 저도 몰라요. 내일 이제 FMC가 무사 통과할지, 오라클은 또 어떨지. 일단 사람들도 보고 싶죠. 확인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오늘 좀 쉬어갔다. 그래서 내일 또 상황을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좋지만 이제 고비죠. 오늘 내일이 최대 고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잘 넘어가기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